사업을 시작하실 때 뭐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장 가게가 이제 근무를 하면 예. 보통 10시에서 9시에 퇴근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씻고 나면 11시? 그때부터 한 새벽 4시, 5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게 루틴이 깨지면 안 되다 보니까 주계획, 일계획을 전부 다 짜서 월계획이랑 이제 오늘은 이걸 꼭 해야겠다. 그건 무조건 하고 잤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하게 하셨던 거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조금 이렇게 많이 열심히 움직였더니 사람들이 조금 빨리 알아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투트랙 채널에서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카테고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애견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애견 사업자 카페 애사모를 운영하며 애견의류 컨설팅도 함께하고 있는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러니웨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애견 사업을 하는 과정을 처음에 담은 유튜브로 시작을 했다가요. 제가 하다 보니까 애견 의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제 애견 의류 관련된 브랜딩 관련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시면서 네.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긴 잠깐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진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사업의 종류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견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런칭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휴게소에 매장을 내서요. 오프라인 매장이랑 온라인을 함께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또 정장 가게를 운영을 해서요. 정장 가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게소면은 저기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그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서도 애견 의류를 파시는구나. 네. 저희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시작을 한 게. 저도 처음 들어요. 그리고 판매도 굉장히 잘 됐었어요. 계속. 온라인 비즈니스 애견 의류로 만 3년 정도 운영하신 우리 임 대표님, 러니웨이님 현재 매출과 마진율도 사실 살짝 궁금해요. 네. 사실 현재 오프라인을 운영을 이제 하지 않아서 매출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마진율은 보통 한 15%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빼고 말씀드리면 저한테 한 4,500 정도? 네, 그냥 평균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신데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넣게 되거든요. 그렇죠. 재고를 가져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들고 가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갖다 두다 보니까 사실 저가 당장의 수익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그럴 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벌어들인 거 그대로 월급처럼 쓰는 게 아니라 네. 재투자를 통해서 더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7개월, 8개월 동안은 거의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나고. 네, 애견 의류 창업을 시작하실 때 사실 오프라인도 진행을 했었고 또 네. 온라인도 했었으니까 초기 자본금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얼마 정도 드셨어요? 일단은 초기 자본은 의류 제작만 해서는 사실 1,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쓴 편이고요. 이제 보통 의류를 하나 제작을 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100벌 정도를 제작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300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프 매장은 인테리어나 이런 게 별도로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일단 돈은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초반에 의류를 제작하는 건 한 1,6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니까 네. 온라인은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도 갖고 시작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은 하죠. 라고 볼 수 있는 게 300만 원 정도면 몇 벌 정도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U로. 제가 봤을 때 300이면 한 100벌 정도인 것 같아요. 제작은. 그러면은 단품으로는 한 30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보통 5사이즈 정도 나와요. 스몰부터 뭐 라지, 엑스라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20벌, 25벌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나 SKU를 하나를 하는 게 300 정도? 그쵸. 와, 강아지가 사이즈가 되게
다 다른가 봐요. 5개나 나올 정도로. 요즘에는 대형견을 되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5X라지, 6X라지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애견 쪽에는 네.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 비즈니스일까요? 아닐까요? 네, 있죠. 아무래도 여름은 좀 안 입히죠, 옷을. 네, 그렇죠. 보통 여름이 비수기고요.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도 사람이랑 똑같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라던가 패딩을 입잖아요. 그만큼 매출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똑같이 뭐 코트도 입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매출이 겨울에 훨씬 많이 나오죠. 그 애견 의류를 자체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중국 이런 데서 좀 예쁜 디자인을 사갖고 오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자체 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체 제작의 100% 핸드메이드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디자인, 원단 셀렉을 해서 그거를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공장을 컨택을 하고 그 공장에다가 저희가 직접 발품을 다 팔아서 저희가 샘플을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샘플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제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대표님 그런 공장이 국내에 많나요?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많은데 사실 노출된 거는 아무래도 공장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공장들이 많긴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애견 의류 제작을 할 때 공제 공장이라는 카페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컨택을 하시거든요. 한국 공제 공장이라고. 그러면 그 카페에서 있는 아무래도 업체들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카페에서 이제 알아본 업체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계가 되면 점점 아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컨대 이거네요. 온라인상으로는 그런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네. 그래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두 업체를 컨택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아름아름 여기도 소개받고 저기도 소개받고 맞아요. 하면서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더라. 네, 맞아요. 오. 자, 애견 의류를 제작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신경 쓰시나요? 뭐 예를 들면 나만의 제작 기준이 있다거나 뭐 디자인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애견 의류의 트렌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있으시면 다 좋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견 의류 제작 시 저는 스토리텔링을 그리고 브랜딩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별화로 고객한테 어떤 상품으로 이 가격을 타당함을 느껴질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부분 공장을 국내에서 많이 생산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공장이랑 원활한 소통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반대로 공인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만큼 소비자한테 판매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가격을 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있는 상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차별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약간 이거 아니에요. 나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 상품을 팔기에는 사실 가격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좀 비싸긴 한데 네. 이왕이면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차별화를 두는 상품을 이래서 가격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또 차별화하고 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괜찮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애견 의류 쪽을 딱 하시는데 잘 파시니까 매출도 높으신 건데 잘 파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견 의류 치면요 진짜 무수히 많은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애견 의류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도매는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매라는 거는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내 걸 팔아라?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MOQ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애견 의류가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모두가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만 대상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소비하시는 분들은 20대에서 30대? 많으면 40대예요. 애견 의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내가 더 잘 팔려 그러면 도매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제품을 또 생산을 하고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사실 저도 항상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팁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제작을 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때
근데 저는 다른 브랜드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브랜드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걸 최대한 참고해서 계속 스마트 스토어는 상위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노출을 해서 홍보도 하고 서포터즈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잘 파는 노하우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좀 그래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케팅 채널들 뭐 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네.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품 상세 페이지 벤치마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벤치마킹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데 벤치마킹은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세상에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건 없어요. 다 모방해서 내 거를 얹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가 기존에 사람이 쓰는 것들과는 다른 애견만의 뭔가 상품 상세 페이지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그런 네. 노하우가 있을지 좀. 착용해서 많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애견 스포츠웨어거든요. 그래서 야외 촬영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성 부분 GIF를 많이 넣어서 이제 강아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GIF도 많이 넣는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아이가 네. 못 움직이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모델 강아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모델견들은 훈련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는 이렇게 도도 계속 움직이는데 도도하고 그냥 더도 더도 네. 아, 경상도 사람이라 원래. 어. 네, 근데 이제 모델견들은 아무래도 견주분이 딱 이렇게 하시면은 잘 포즈를 취하더라고. 그럼 그 모델견을 따로 이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모델견을 업체가 있긴 업체가 하더라고요. 있어요? 업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유명한 강아지라던가 아니면은 사진을 보고 견주분이 사진을 좀 잘 찍으시네 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브랜드 색에 맞는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DM을 보냅니다. 여기서 그래서 노하우가 나오네요. 네, 노하우가 DM을 나오네요. 보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촬영이 가능하시냐? 뭐 옷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저는 모델료를 20만 원 드렸고 너무 그럼 초보자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네. 그냥 무료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신 조건으로 뭐 옷을 주고 사진을 대신 제공하는 걸로 추억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당한 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그렇죠. 맞죠. 네. 맞긴 한데 그래도 20만 원이면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냥 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드리고 하긴 추억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긴 강아지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또 견주인비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수고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차비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애견 의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해왔을지 또 사뭇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백화점이나 그 마트에서 서비스직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20살 중반부터 이제 정장 가게에서 매니저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항상 20살부터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투잡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버는 수단이 아닌 뭔가 자고 있을 때도 수익이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쇼핑몰을 시작을 하였고 이제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업종이 괜찮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쪽으로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애견 의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사업을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32이고요. 32살이요? 32이고 네, 28 말부터 그러니까 29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갑자기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렇게 빨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또래 분들은 다 지금 취업 전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러워 뭐 미쳤다 그러죠. 왜요? 왜요? 왜냐면 맨날 일만 하니까 이제 아.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돈 욕심도 너무 많으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뭔가 시작을 하면 이거 또 시작해? 뭐 왜 이렇게 자꾸 늘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반대로 걱정이 더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시작하실 때 뭐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장 가게가 이제 근무를 하면 예. 보통 10시에서 9시에 퇴근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씻고 나면 11시? 그때부터 한 새벽 4시, 5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게 루틴이 깨지면 안 되다 보니까 주계획, 일계획을 전부 다 짜서 월계획이랑 이제 오늘은 이걸 꼭 해야겠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고 잤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하게 하셨던 거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조금 잘 풀린 케이스예요. 하자마자 브랜드 런칭을 한다고 제가 기사를 냈거든요. 이제 기사를 내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롯데라던가 신세계랑 뭐 휴게소 매장들, 그래서 먼저 많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바로 또 매장을 차리게 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조금 이렇게 많이 열심히 움직였더니 사람들이 조금 빨리 알아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에요. 네, 그쵸. 브랜드가 없었으면은 순수 국내 그런 브랜드라는 애견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롯데온이나 신세계 SSG나 이런 쪽에서 우리도 좀 넣어달라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쁜 대표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실까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장 가게를 인수 중이라 퇴근 후에 온라인만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애견 용품점을 하면서 퇴근 후에 온라인을 같이 했습니다. 대신 이제 직원이 2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어느 정도 온라인을 관리를 계속 해줬어요. 그 애견 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해서 뭐 혹은 뭐 반려견을 좋아해서 이런 쇼핑몰을 창업을 바로 계획을 딱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애견 뭐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바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바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다 공부를 했죠. 공제 공부도 하고 이제 원단 공부도 하고 전체적인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컨설팅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싱 학원부터 다니세요. 미싱 해야 되냐? 아니면 재단 학원을 다녀야 되냐? 내가 이 용어들을 알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옷은 제작은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가능하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순서가 잘 되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이 옷을 제작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순서인가? 업체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제가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애견 의료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견 관련된 컨설팅이라던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생겼거든요, 온라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따라가면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되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창업 초기 세팅할 때 네. 뭐 공부도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판매 직전까지 갈 때 네.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준비 기간, 브랜딩하고 연구를 하는 시간은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옷을 제작하는데 또 3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5, 6개월? 5, 6개월 걸리면은 누구나 처음 판매까지는 갈 수 있다. 아, 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 유튜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잘 적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분명히 일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투잡이었잖아요 그때는요.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 지금 이 과정이 내가 맞는 과정인가가 가장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공장 컨트롤이었어요. 아무래도 공장이 사실 갑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받아봐도 결국 본공에 들어가면 이 제품이 내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랑 계속 소통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날짜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장장님이랑도 계속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장 쪽 컨택이 제일 힘들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는 초보 사업가고 공장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국내에서 제조를 할 때 공장을 컨택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판매 실적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 상품이 좋아서 팔고 싶은데 요청하러 갈 때 공장
매장은 이렇게 큰데 나는 조그마고 그래갖고 이 부딪히는 노하우가 없더라고요. 그거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일단 우황청심환을 먹고 그다음에 명함을 하나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대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파일로 제작을 해서 명함을 꽂아서 기업처럼 나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거 아니에요? 딱 와서 네. 딱 내미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대한 아는 척을 했고 저는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돼서 애견 의류도 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애견 의류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애견 의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잘 될 거라는 걸 되게 어필을 많이 했죠. 잘 되면 계속 사장님네 공장에서 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네. 그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투트랙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투트랙님 한마디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물어볼 곳이 없어요. 물어볼 곳이 없고 특히 애견 의류 쪽은 더더욱 물어볼 곳이 없어서 보통 비슷한 업종이라던가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유튜브를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맥락은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제품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여기에다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에서 이 정도 하고 있구나. 자기계발서도 같은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보고 멘탈을 붙잡는 이런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갑자기 힘든 CS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가장 저희가 애견 의류 쪽의 CS는 저도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네. 어떤 CS가 주로 오고 뭐가 어려운가요? 어떤 CS는 늘 어렵긴 하지만. 사실 애견 의류는 진짜 어려운 게 네. 강아지가 같은 푸들이어도 등 길이가 다 달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아지한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강아지한테는 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준은 견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작게 입어도 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데 또 작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크게 있거든요.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바로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실착을 하게 되면 반품이 안 되나요? 저는 해드리긴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입었던 강아지를 또 팔기나 하시는 거? 대신 저는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택을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택이 떼지면 아무래도 교환환불 규정을 맞춰서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잡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본업이 있을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도 투잡으로 애견 의류 창업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무조건 투잡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힘드셨구나. 근데 아무래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브랜드는 저는 사실 오래 살아남아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본력이 필요한데 사실 자본력을 많이 갖추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저는 투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업이 있어야 내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답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 30대 분들의 견주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예, 왜냐면 뭐 당연하죠.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견 시장은 크고 있다. 네. 이 옷을 사는 거는 20, 30대 분들이 많이 사는데 애견 시장은 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애견 관련된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애견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좀 다양해져서 의류뿐만 아니라 뭐 IT 맞다. 쪽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20,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또 나이가 같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분들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대신 저는 모든 업종이 전부 다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표님은 지금 애견 의류만 하고 계시는데 네. 의류 말고 애견 관련된 다양하게 많잖아요. 강아지 사료도 있고 네. 그리고 강아지 집도 있고 네. 관련된 편익이 시설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는 확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의류만 조진.
네, 우유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먹는 거는 식품은 아무래도 좀 강아지의 생명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제가 여지껏 아직 공부를 했던 부분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IT도 그렇고. 이동 가방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팔리잖아요. 사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 가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고 있죠. 앞으로 의류 관련된 거 확장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애견 스포츠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나 이런 브랜드처럼 이제 강아지 의류 기능성 있는 거 외에 이제 가방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제작을 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죠. 러니웨이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아, 너무 떨렸고요. 긴장 좀 많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지금요? 아니, 지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투트링님 얼굴 보니까 계속 긴장이 돼요. 짜증나게 생겼나? 아니, 근데 실물이 진짜 훨씬 진짜 잘생겼어요. 나 이런 얘기 처음 듣다 얼굴 빨개질 것 같아 지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투트랙 채널에 반려견 쪽 관련된 거를 소개해서 내심 좀 기대도 많이 했고 오늘 기대에 부응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촬영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투트랙 러니웨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